오늘 첫 시간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로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계산기를 따로 개인별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는요, 따로 집에 있는 거 쓰면 되고요. 아니면 요즘 뭐 다이소라든지 뭐 싸게 파는 데 많잖아요. 계산기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계산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7월 중순께 시험 공고가 나게 되면 시험자는 반드시 필히 계산기를 지참할 것 나와 있거든요.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세 분한테 묻습니다. 한 번만 물어볼게요. 계산기 언제 준비하실래요? 내일부터요?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고 가시면서 꼭 계산기를 준비하세요. 할 수 있겠죠? 예. 그걸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 계산기 검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예. 꼭 휴대하시고, 계산기 참고로 크기는요, 제가 견본 들고 왔어요. 좋은 건 아닌데 크기만 보시면 돼요. 손에 딱 잡히는 크기 있잖아요. 서기펴는 거. 좋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첫 시간 계산기 들어오시면요, 제가 보기에 느낌 아주 좋거든요.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예.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저 거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 2교시입니다. 다음 주 첫 시간에 계산기 다 준비하면요, 전부 들고 다 확인한 다음에 수업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준비 다 할 수 있겠죠? 준비 안 하신 분은 제가 막 째려볼게요. 아시겠어요? 예. 꼭 확인하고 이제 수업할 거니까요. 필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계산기는 준비가 되면 항상 가방 안에 휴대하세요. 계산기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의 공인중개사는요, 소득이 막강합니다. 연봉 엄청나요. 정말 잘 벌거든요. 우리나라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고소득입니다. 왜? 전문 직종이니까요. 그러면 전문가라면 전문가만큼 경험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0년 조금 더 됐어요. 제가 따로 경기도 안산에 그 중앙역이 있어요. 건너에 성포동이 있는데 거기서 불가피하게 1년쯤 거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포동 쪽에 중앙역 바로 앞에 큼직한 조공 아파트입니다. 아주 대단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상가가 쭉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었어요. 규제를 많이 풀었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기가 부동산입니다. 첫 집이요. 간판이 개미 부동산입니다. 개미 부동산. 이름이 개미예요. 조공 아파트니까 서민들이 사니까 바로 개미라고 표현했나 봐요. 근데 이 첫 집이 다른 집과는 달리 손님이 줄을 섰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예배가 없어요. 평일이건 주말이건 계속 이 집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얻는 것도 여기서 중개를 했지만은요. 중개 수수료 내면서 들어왔지만은. 근데 제가 지켜봤어요. 관찰해 보니까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 왜? 이분이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입니다. 아줌마인데. 이분 포스가요, 친절하고 항상 웃으면서. 근데 딱 한 가지가 돋보이더라고요. 이 포로 자세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옵니다. 고객이 오면요, 중개라고 상담할 적에 항상 이 아줌마는, 중개사는요, 항상 왼손에 항상 휴대폰이 아니고 계산기를 들고 있어요. 계산기를. 서로 부동산이 이제 억 단위니까. 이때부터 수수료 몇 프로 또는 뭐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들고 있으면서 바로 대화하면 얼마입니다. 바로 대화하는 거예요. 예. 특이해요. 예.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계산기 이 두드리는 속도가요, 우리가 보통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 계산기 아시죠? 그죠?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탁 들고 고객 앞에서 계산기를 탁 두드리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이 제시처가 멋집니다. 힘가 봐요. 그 자세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별거 아닌데. 이야, 멋지더라고요. 프로다. 냄새가 풀풀 풍기더라고요. 거기에 반해버렸어요. 야, 정말 전문가다. 프로다. 프로는 뭔가 표정이나 이 손짓이 다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럼 뭘까요? 자, 내일 개성이 준비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합격했다. 중기 실무하시면요. 프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산기를요. 아주 매력있게 막 들고 두드려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계산기도 준비 못하는데 계산기도 초짜예요, 그냥. 처음 두드리면 아시잖아요. 5, 9, 5, 5, 독수리 다. 띄엄띄엄. 중기 실무하면서 계산기를 띄엄띄엄 두드리면 고객이 도망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건 전문가는 초짜예요, 초짜. 예.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틈만 나면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계산기도 빨리 두드렸어요. 예. 그게 바로 전문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준비하시고 분명히 제가 딱 들고 검사할 거예요. 하시고 또 늘 휴대하시면서 틈만 나면요. 두드리는 연습하세요. 아주 빨리 두드리면요.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꼭 준비하시고요. 자,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부동산 개념인데요. 먼저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목차. 바로 1번 보시면 법 제도적 개념. 한 장 넘어가요. 17페이지. 괄호 2번 경제적 개념. 한 장 넘어가요. 18페이지요. 괄호 3번 부동산 학적 개념 3가지입니다. 3가지 옮겨서 볼게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알기 위해서 먼저 1번과 2번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1번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보시면 자, 법률적 개념은 다시 목차가 2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협의의 부동산, 즉 좁은 의미가 되고요. 또 한 장 넘겼더니 동그라미 2번 광의의 부동산, 즉 넓은 의미가 돼요. 협의와 광의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합한 것이 법률적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 얘가 바로 이 꼴 민법입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민법상 부동산은 바로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가 돼요. 따라서 첫 줄 볼까요? 협의의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민법상 개념 밑줄. 토지 및 그 정착물 밑줄. 괄호 민법 제99조 1항입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민법이니까 이거 아는 게 전부가 동산입니다. 아는 게. 민법에서 부동산은요, 비동산인데 토지와 정착물을 가리킵니다. 주로 얘는요, 대표적인 건물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모두 합쳐볼까요? 얘들은 당연히 실체가 있죠. 아울러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권리가 많잖아요. 이 2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 RE가 돼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정착물,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정착물 아래입니다. 토지는 당연히 땅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정착물을 좀 더 상시 봅니다. 따라서 목차 보시면 기역번, 토지는 차근차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니은번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 영어로 픽스처가 되고요. 자, 해석하면요. 정착물 하게 되면 토지의 정착, 고정이 되었어요. 토지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물건으로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정착물인데요. 자, 여기서 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계속적 고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시적 고정이 있어요. 따라서 고정하게 되면 오로지 계속적 고정만 가리키는 것이고요. 일시적 고정은 X입니다.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속적인 고정입니다. 그래서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또는 지속적 고정입니다. 일시적이면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얘는요, 나무를 심으니까 5년, 10년 가잖아요. 얘는 이제 계속적이니까 정착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요, 자, 지역으로 옮기다가 또 옮깁니다. 임시로 심은 나무가 돼요. 바로 가식중의 수목입니다. 얘는 임시로 심은 거니까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시면 판잣집이 있죠. 판잣집도 해체가 용이하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계속적인 고정으로 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죠. 어디 가면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합니다. 시내 가요. 시내 가면 주차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파킹 많이 보셨죠? 그러면 시내 주차장 입구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뭐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그래서 창문 열고 주차권 주잖아요. 이런 컨테이너 박스.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정착물 아시겠죠? 하니까 정착물 하게 되면 항상 계속적 고정을 가르칩니다. 일시적이면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요. 첫째로 볼까요? 정착물은 밑줄입니다. 건물,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지속적 동그라미, 바로 계속적이죠.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까지 밑줄하시고요. 한마디로 계속적 고정입니다. 다시 두 줄 내려가요. 그러나 있죠. 그러나부터 또 밑줄합니다.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시중의 수목,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정착물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체크 플러스. 제목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봅니다.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박스가 의미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서 봤죠? 동사는 이동성, 부르사는 비동성입니다. 그럼 동산이 있어요. 동사는 뭐라고 했죠? 움직이더라, 이동성.
동사는 이동성 때문에 정착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만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얘가요, 계속적 고정이 될 수 있다면 동산도 조건이 계속적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이것도 정착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목차가 4개 나와요. 1번 물건의 부착 방법, 2번 물건의 설치 의도, 3번 물건의 성격, 4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 4가지는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고정으로 볼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간주하자. 자,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 또는 제거합니다.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벽시계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뭐죠? 벽에 걸었다 뗐다 걸었다 뗐다. 벽시계도 걸었다 뗐다. 당연히 동산입니다. 동산이에요. 자, 얘는요 공기청정기죠. 얘도 뭐죠? 이동성이니까 동산입니다. 만약 자, 이 강의실 구석에 큼직한 에어컨이 있대요. 이 큼직한 에어컨이 있으면 얘는요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에? 돌고 저쪽으로 옮기면 돼요. 뭐? 동산입니다. 당연히 이동성이면 무조건 동산입니다. 그러나 에어컨도요. 고개 들어볼까요? 천정이에요. 에어컨이 있잖아요. 얘가 뭐죠?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얘는요 고정이 되어버렸잖아. 얘가 뭡니까?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하니까 쟤는요 계속적 고정입니다. 쟤는요 정착물로 본다 말입니다. 제가 뭘 그렇습니까? 수도꼭지죠. 요것만 놓고 본다면 얘는요 동산일까요? 정착물일까요? 상점에 와서 수도꼭지 주세요. 호주머니 넣으면 됩니다. 당연히 동산입니다. 얘를요 주택을 지을 때 주방에 설치하죠. 설치합니다. 어떻게 설치하죠? 주방에 벽에 구멍을 뚫어서 부착을 시키잖아요. 얘는 뭐지? 계속적 고정입니다. 얘는요 정착물로 본대 말입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이론이죠.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가 있습니다. 물건의 설치 의도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이런 목적이면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집집마다 있잖아요. 가스 스토브입니다. 구분해서 본다면 크게 2가지요. 이 가스레인지가 일반 주택에 설치가 되었어요. 일반 주택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입니다. 자,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바로 우리 집이지. 일반 가정에 설치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나중에 살다가 이사갑니다. 이사가면요. 가스레인지를 그냥 두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가져가면 이동성이지. 이는 당연히 동산입니다.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합니다. 이게 무슨 목적이지? 바로 부동산 가치 정진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보시죠.
도시형 주택을 지었다면 처음에 딱 신축하면요. 개수만 걸죠. 어떻게? 풀 옵션. 보셨죠? 풀 옵션. 여기에 세대로 온다면 최고급 가스레인지 또는 TV, 벽걸이 TV 또는 냉장고, 심지어 세탁기까지 전부 다 최고급으로 풀 옵션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말해요. 이렇게 설치된 것들은요.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갑니다. 이사갈 때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죠. 이럴 때는 계속적 고정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대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임차인이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니까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요. 물건의 성격입니다. 물건의 성격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대요. 이때는 주로 이제 주문 제작한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책상과 걸상입니다. 책걸상. 당연히 우리 집에 일반 가정집에 설치된 애들 공부방의 책걸상은요. 동산입니다. 왜? 이동성이니까. 그러나 책걸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교회 가보셨죠? 교회 강당에 가면요. 교회 강당에 있는 책상, 교탁과 책걸상은요. 그 교회라는 용도에만 어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는 특히 뭐 매도인과 매수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임대인하고요. 임차인으로 구분할게요. 만약 자 10층 건물이 있다. 건물주가 자 세를 넣죠. 임대인이 되고요. 들어가서 이제 세대로 살면 이제 임차인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도 정착물을 설치할 수가 있대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반 또는 진열대를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주가 직접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선반,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선반, 진열대는요. 이는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계속적 고정입니다. 정착물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선반, 진열대,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죠. 자, 사무실 카운터 가니까 각종 책을 꼽아두는 선반, 진열대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은요. 임대차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2년.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얘는요. 자, 종료가 되면 자, 그냥 나가는 겁니까? 다 원상회복 철거를 다 해야 됩니까?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다 치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정착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얘는 심이 잘 나와요.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 문장은 심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임대인의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이니까 얘는요. 시험과는 거리가 멀고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잘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반복하자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처럼 정착물처럼 계속적으로 고정이 된다면 예컨대 동산도요. 건물에 손상을 주면서 설치하더라. 동산도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더라.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더라. 임대인이 설치했더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정착물로 보자. 여기까지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의 설명, 박스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인데 민법 99조 1항은요.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고 정착물은 뭐죠? 계속적 고정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민법 공부할 적에는요. 민법 시간은 항상 부동산 하게 되면 뭐지? 토지와 정착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학교론 시간에 불사하면요. 학교론 시간에 토지와 정착물은 엉터리입니다. 왜?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민법과 학교는요.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요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1년씩 공부하고도 민법과 학교론 개념을 구분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본이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엉터리 공부를 한 거예요. 자, 민법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은 의미. 광해는요, 교재 볼까요? 동남이 2번 있잖아요. 광해의 부동산은 괄호 밑줄 아세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앞에서 협의 봤죠? 요거. 여기다가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의제부동산.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포함되면 넓은 의미 광의가 돼요. 광의. 그럼 준부동산은요. 얘만 하시면 되겠네요. 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예를 들면 자, 교재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첫 줄 얘가 나와 있죠. 얘를 밑줄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어권 정도 밑줄 하시고요. 자, 옮겨서 봅니다. 자동차 한 자만 쓸게요. 건설기계는 중기를 말하죠. 선박이 있어요. 선박은 주로 20톤급 이상입니다. 항공기, 임목이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나 중기, 선박, 항공기입니다.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다른 말로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준부동산, 부동산처럼 보겠대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두 번째, 바로 등기나 등록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는 뭡니까? 이동성,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고 고가잖아요. 이동성, 동산입니다. 동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요. 앞에 요 마크가요. 바로 요 차예요. 유명한 벤츠라고 부르죠. 또 뒤에 보니까요. 벤츠 S600입니다. 1억 주고 못 사죠. 2억 넘어갑니다. 자, 2억이 넘어가는 고급차입니다. 외제차. 이 차에 주로 동산이면, 이동성이면 뭐라고 했죠? 점유. 공시 방법은 점유. 자, 제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탁 앉았어요. 핸들을 탁 쥐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서 이 자동차는, 벤츠차는 제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죠. 예. 제가 이 차 몰면요, 이절이 강의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제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차가 도대체 누구 거냐? 공시. 누구 건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걸로 안 되고 뭘 보자? 자동차 등록증. 등기 또는 등록입니다. 이걸 봐야지, 얘는 등록이고 선박은 등기잖아요. 이걸 봐야지 내 건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시 방법이에요. 점유로서 알 수가 없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협의,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여기까지 합친 것이 바로 광의 부동산. 이걸 통틀어서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어요. 자, 이어서 바로 2번 봅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자, 이 파트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기업번부터 항목 5개 묶어줍니다. 자산, 니은번 자본, 디귿번 생산요소, 리을번 소비재, 그리고 상품. 여기까지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런 단어가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묻죠? 다음 중에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틀린 답, 공장재단 틀린 답. 이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러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언제 나왔지? 17회, 23회, 27회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시험에 나온다고 어거지로 암기할 게 아니고 편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본선에 경제적 개념만 나왔다면요. 자, 자산,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 하늘에 탁 보이잖아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지? 시어자가 들어가면 경제적 개념 하면 답이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 틀린 답,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23회 때 다음 중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시어자가 없잖아요. 얘는 바로 나중에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이 차이를 간단히 볼까요? 자산이 나왔어요. 자본이 나왔는데 얘는요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자산이고 어디까지가 자본인가? 요거 비교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회계학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요. 회계학.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게 되면 그냥 T 계정만 따라오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이니까요. 회계에서 T 계정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어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리는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이런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은 이제 차변이 되고요. 오른쪽은 대변인데 주로 왼쪽 차변 항목은 주로 어느 회사의 자산 항목을 전부 다 기재합니다. 자산. 오른쪽 대변이 있죠. 오른쪽은 자 일부는 부채가 되고요. 시물로 빚을 말하죠.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숫자 넣으면 쉬워요. 어느 회사의 총 자산이 100억이다. 부채, 빚이 40억입니다. 자본은 얼마가 돼요? 나머지 60억. 그래서 전부 다 금액을 가리키니까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경제적 개념이 된단 말입니다. 자산은 얼마? 100억. 자본은요, 부채 빼고 얼마? 60억. 모두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자본이 있죠. 60억. 얘도 우리 시험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는데 우리 시험은 자본으로 출제가 안 돼요. 얘를 똑같은 말로 순자산 가치가 돼요. 순자산 가치. 따라서 학교를 내서 자본 하게 되면
부채 빼고 순수한 자산가치에서 순자산가치 해서 이런 단어가 교과서인 기본서에 나오고요.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개념하게 되면 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한눈에 쉽게 판단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학에서의 개념입니다. 한 장 넘겨줍니다. 18페이지에. 자, 부동산 학적 개념은요. 괄호 밑줄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학에서 개념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은 뭘 말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복합 개념 하게 되면 먼저 법률적 개념이 포함이 돼요.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이 포함돼요. 세 번째, 기술적 개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게 되면 항상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줄여서 법경기, 법경기라고 불러요. 법경기. 무슨 경기? 법경기.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법경. 그래서 법경 나왔잖아요. 이미 공부했잖아요. 법률적 개념은 특히 협의도 있고 광의가 있고 이때 협의가 바로 어떤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다. 토지와 정착물을 가리켰다. 경제적 개념은요. 전반적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이미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포함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개 더 추가 바로 기술적 개념. 같은 말로 물리적 개념이 있죠. 한 개 더 추가해서 이것이 모두 포함해서 부산 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부동산. 반복합니다.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가 모두가 포함이 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이죠? 민법과 학교로는 부동산 개념이 같아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왜? 민법은요. 가장 좁게 보고 있잖아요. 가장 작게 보고 있어요. 학교로는요.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법경에 모두 포함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개념이 나왔다면요. 여러분 민법 시간은 당연히 99조 1항 토지와 정착물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학교를 생각하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뭐였다? 법경기. 그러면 완벽한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요. 1년씩은 공부하고도 이건지 저건지도 개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민법과 학교로는요.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민법은 가장 좁게 보고 있고 학교는 가장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학교의 시간은요. 항상 뭐가 나온다? 법경기. 늘 교재 처음부터요. 끝까지 계속 법경기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활동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만약 부동산 관리가 있다. 관리등도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갖다 붙여주면 돼요. 다음에 자 개발이 있다. 개발을 할까 말까 뭐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때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그들은 뭐 법경기,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그래서 법경기
간편가 넘어가도요. 계속 법경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책 한 권 전체가요. 그래서 항상 학교로만 왔다면 항상 법경기를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인드를 계속 가지세요. 당장 오늘 가다가도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뭐 법경기 따져봐요. 예를 들면 요산빌딩이 있습니다. 요산빌딩 언제 신청한지 아세요? 1985년도 신축했어요. 몇 년 됐습니까? 33년 됐죠, 그죠? 예. 꽤 오래됐네요. 야, 이 85년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산빌딩 지어놓고 최고 높았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러면 당연히 전철 딱 타고 가다 보면, 오, 요산빌딩 보이잖아요. 이야, 색깔도 노란 게 정말 멋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마인드 가지면 절대 단순히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본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멋진 건물이 하지 마시고 법경기를 따져, 법경기. 항상 법경기를 나눠서 보세요. 이게 바로 학교론 마인드, 부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이 당시에 요산빌딩 63층. 얼마나 높아요? 첫 번째,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만약 건축기술이 이게 아니라 이것밖에 못 올려.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빌딩을 올릴 수가 있었잖아요. 또 이보다 더한 것도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요선 갖추었다. 그럼 왜 63층밖에 못 지었을까? 얘는요, 바로 법률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특히 2차 과목 공법 따지면요. 건축법이 있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따지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63층까지는 가능하더라. 이것도 갖췄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건축기술이 가능했고 건축법이 또 허용되더라. 그래서 이건 맞아요. 이렇게 요산빌딩을 지었는데 이렇게 잘 지으면 뭡니까? 모두 만실, 임대가 돼야 되겠지. 이거 다 지어놓고 임대는요. 겨우 요거밖에 임대가 안 된다. 전부 다 공실입니다. 그럼 이 건물 망하는 거예요. 이건 자체가 뭐? 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지는 것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 건물은요. 인기가 얼마나 계속 자, 건물이 꽉 차더라. 모두 임대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 법, 경, 기 모두가 맞으니까 오늘날 이런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토지를 보건 공장을 보건 아니면 촌에 가서 임야를 보더라도 항상 뭐 법경기를 따지자.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민법은 협의더라. 학교로는 법경기 복합 개념이더라. 만 암기할 게 아니라 항상 나가면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법경기 마인드를 따지고.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법, 경기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요. 법, 경기 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법률적 개념이 중요할까요? 경제적 개념이 중요할까요? 기술적 개념이 중요할까요? 힌트, 세종대왕. 돈이죠, 돈 거죠. 예. 자, 학교는요, 최고 중요한 게 법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바로 얘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학교는요, 바로 돈이죠, 돈.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돈 되면 투자하고, 돈 되면 개발하고, 그 돈이 얼마인지 감정평가하고요. 모두가 이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핵심 파트 1개, 2개, 3개, 4개, 5개 하는 게 뭐죠?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간평 모두가 돈과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만 해도 이제 여러분이 암기가 아니잖아요. 아, 법규 세 가지인데 뭐가 최고 중요하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한번 이제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개발은 아직 공부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 중에서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X 틀렸지.
바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버리면요. 공부가 끝까지 가는 끝까지. 따라서 개념에서는 항상 민법상 개념과 학계론에서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민법은 가장 좁게 협의, 토지와 정착물만 가르치고요. 학계는 가장 넓게 법, 경제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법, 경기 중에서요. 법, 경, 이 두 가지 있죠.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눈에 안 보여요.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적 측면입니다.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중개사 대부분 과목입니다. 민법, 공법, 중개법, 세법 등등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민법이건 공법이건 모든 법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법률적으로 바로 이 권리자의 바로 권리와 의무죠. 각종 권리와 의무. 이것을 법적 지위라고 불러요. 법적 지위. 모든 민법이건 공법이건 모든 권리와 의무 이걸 다 분석하는 것이 바로 법률이 되고요. 이게 한마디로 뭐 눈에 안 보이더라. 무형적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측면. 예를 들면 경기, 부동산 경기 변동, 투자한다. 또는 수요 공급이다. 이것들 다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역시 무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은 형태가 있어요. 있으니까 유형적 측면입니다.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토지는요. 지반, 지질, 지세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건물 하게 되면 설계, 건축, 시공, 구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연결합니다.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세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서 경제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다. X 틀렸지. 바꿔서 묻는 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뀐 단어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첫 시간은요. 따로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제가 강조했던 부동산 마인드. 항상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늘 공부 이외에도 부동산을 의식하고요. 다음에 출제 경영 분석. 그리고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재 들어가서는요. 부동산 개념까지 봤는데 개념은 항상 자 민법과 학에서 개념은요. 분명히 다르다. 가장 좁게 보고 가장 넓게 보더라. 이 점을 꼭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있죠. 분류. 분류는요. 다음 주에 분류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요. 분류를 설명을 드리고 또 핵심 파트 5개 있죠. 수요 공급, 정책, 투자, 금융, 간평. 이 순서대로 이제 매주마다 기초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분류 보시고 수요 공급 기초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부탁드린 준비물이 있죠. 뭘 준비합니까? 계산기 까먹지 마시고요. 다음 주 딱 오면요. 제가 집중해서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딱 준비하셨는지 확인하고 수업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얼굴 다 익혀놨거든요. 해서 꼭 준비하시면서 첫 시간 검사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